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중동, 이스라엘 하고 이제 이란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외교부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외교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거, 이게 긴장을 고조시키니까 이걸 규탄한다. 이런 성명입니다. 외관상 보면 모든 걸 규탄한다 하니까 이란, 이스라엘이 같이 양비론 같지만 그러는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대로 핀셋으로 모사드 드론으로 딱 했을 때 바로 놓은 성명이 규탄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외교부 논평 제가 정확하게 단어까지 읽었지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딱 논평으로 명시적으로 규탄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규탄한 중국,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빠질 수는 없죠. 베네수엘라, 차베스 있고 한국에서는 찌베스가 있다. 이재명이가 성이 찌시니까 찌재명. 따라서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한국에는 찌베스, 이재명이가 있다. 그 베네수엘라가 규탄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란이 규탄하고, 그 다음에 친이란 몇몇 개 있잖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또는 예멘에 보면 후티 반군이 있잖아요. 예멘. 전부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거든. 시아파. 그 다음에 수니파.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원래는 이제 무하마드가 이제 이슬람을 창시하고요. 1대, 2대, 3대, 4대까지 정통 칼리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알리, 이게 칼리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니파, 시아파. 지금도 시아파는요, 그 후에 칼리프들에게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그쪽 정통 4명, 이것만 인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시아파의 종주가 이란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수니파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아 쪽으로 여러 무장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규탄한 나라 보십시오. 중국,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친이란 여러 개 반군단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극제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부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제안보, 진짜 외교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극제한 거 아닙니까? 바로 세세 외교로 간다. 중국이 이란 편 드니까 러시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북한도 좀 있으면 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외교부도 결국에 중국 따라서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야, 이게 트럼프가 얼마나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트럼프는 확고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약간의 통제는 가겠지만 이란의 정보력이나 군사력이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나 군사력이면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 있잖아, 하메네이. 이게 바로 제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이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그러나 미국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이란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 거기 함부로 보복하다 날뛰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고 미국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우리 좌파 정권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있다. 이란 편들면서 이거요, 전 세계에 바로 왕따 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고 절대 트럼프 대통령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놔도 있지. 그냥 이게 모르면 가만히 놔도 있지. 이걸 이게 이스라엘 규탄 성명을 외교부에서 왜 내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잖아요. 외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전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패권,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미국 일극 체제였어요. 처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에서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있다가 지금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다시 미중 패권으로 완전히 국제적으로 힘이 전이되는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힘의 변동이 있는 이런 중요한 격변기, 변동, 이럴 때요. 이럴 때 중요합니다. 이럴 때 적하고 친구를 잘못하면요.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국제정세가 세력균형으로 평온할 때는 괜찮아. 그러나 갑자기 강대국의 흥망처럼 어떤 국제정세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패권국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요. 잘못 적과 친구를 잘못 판단해가지고요. 나라 망한 경우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만 보자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광해군이 있고 인조 반정할 때 그때 너 명나라 이렇게 은혜를 저버렸지. 너 광해군, 너게 제조 지연 임진왜란때 명나라가 너 구해주는데 어떻게 청나라 편을 들어? 이게 광해군을 쫓아낸 명분 중에 가장 큰 명분이에요. 명나라하고 의리를 저버렸다. 물론 이제 인복대비도 폐위하고 영창대군 죽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명나라하고 의리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 반정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청나라, 청태종, 홍타이지가 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죠. 그 전에 정묘호란이 있고 병자호란 때 그때 삼전도, 송파구의 굴욕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지금 짓을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편에 서는 게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세계사적으로도요. 옛날에 페르시아 전쟁이나 펠로폰네소스 전쟁 보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우는데 어느 편에 서느냐? 잘못 서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 많다고. 그때는 스파르타 이겼거든요. 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싸울 때 그때는 페르시아 전쟁은 또 그리스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 섬나라들이 페르시아 편 들다가 망한 나라도 많아요. 또 최근에 보면 1차 대전 때 대표적인 게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가 한때는 얼마나 600년 이상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유럽에 헝가리까지 갔잖아요. 그때 완전히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헝가리까지 갔다고 전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 강대국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 때 잘못 편을 선 거 아니에요. 그때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 편에 안 서고 독일이나 추축국 이쪽 편에 서가 나라가 거의 영토 다 잃고 거의 완전히 망할 뻔했죠. 물론 이제 그 케말 파샤 일부 건졌지만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이런 우리 역사와 동서와 고금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강대국끼리 대충돌할 때 어느 편에 서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이스라엘을 규탄한 나라 다시 중국,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지금 중국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 편에 서고 있는 겁니다. 이란 편에. 거기에 러시아, 북한도 있겠죠. 이러면 이게 나라가 바로 망합니다. 심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반정,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야 이게 반정이야, 반정. 그래야만 나라가 삽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G7 가봤자 완전히 혼밥도 안 줄 거야. 밥 한 게 아니고 혼밥, 무슨 혼밥. 문재인 때는 혼밥이라도 먹지. 완전히 찬밥입니다, 찬밥. G7 가봤자 전부 G7은 이스라엘 편인데 거기 이란 편들고 이스라엘 규탄한 놈이 왔네? 어디 또라이 도련변이 하나 왔네? 이런단 말이야. 큰일이에요. 나토? 나토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나토 하면 이건 찬밥도 진짜 이상한 눈으로 볼 겁니다.
바로 이 국제 왕따 당하는 제가 이걸 보고 이스라엘 규탄한 외교부 성명을 보고 정말 이게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다. 전 세계 자유민주 체제를 신봉하는 우리 전 세계의 나라들이 과연 이게 우리 좌파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볼까? 이러다가 우리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다. 너무나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한심하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빨리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바로 국민의 힘으로 반정 바로잡아야 된다. 어차피 사기로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나 사기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지금 심각한 우리 나라가 망국의 위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